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 캐리라고 합니다. 원래 호주에서 먼저 필라테스를 시작했고요. 캐나다로 넘어오기 전에 잠깐 한국에서도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서 작게 제 거 하고 있는데 제가 원래 호주에 있을 때는 유튜브를 조금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렇게 한국 강사 쌤들이 해외에서 일을 많이 할 때가 아니어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문의랑. 그래서 그때는 최대한 제가 막 답변해드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외 생활 이런 거 물어보시고 하셔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해요. 그 필라테스 강사로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기 전에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는 것들, 그러니까 잘 알아보고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어서 좀 뭔가 하면 돼. 있어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 건데 첫 번째는 바로 페이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페이라는 게 사실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받는 게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한국에서 보시거나 뭐 다른 데서 보시거나 하실 때 이제 뭐 줌으로라던가 그런 거 볼 때 페이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당연히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일 중요하게 체크하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이 바로 시간당 페이로 받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제 수업한 거에 대한 클래스당 페이를 받는 건지 이런 거는 뭐 너무 당연한 거여서 체크를 잘 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때 캐나다에 오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제대로 잘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페이랑 관련된 건데 노쇼 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면서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들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뿐만 아니라 저랑 그때 같이 일하시던 쌤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좀 못하고 오셨다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겼어요. 왜냐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저 또한 그렇고. 일단 제가 호주에서 일하던 센터랑 클리닉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던 이제 센터들도 모두 다 노쇼페이가 지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캐나다에서 제가 일했던 이제 곳은 노쇼페이를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8개, 6개를 한다고 치면은 그 부분은 생각하고 이제 출근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날 노쇼가 2개 날 수도 있는 거고 3개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페이를 못 받으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못 가져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한국이나 뭐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거나 그런 상황이면은 크게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나가는 고정 지출 비용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되게 크게 작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호주에 있을 때만 해도 이거는 스튜디오마다 조금 다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 한인 센터가 보통 25불부터 시작하는 곳도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일했던 데는 다 35불 이상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5불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이제 40불 그리고 55불까지 이렇게도 올라갔었습니다. 그 부분은 캐나다도 비슷한 것 같아요. 캐나다는 이제 35불부터 시작하는 곳들이 많은 것 같고 40불 뭐 이렇게도 봤어요. 왜 자꾸 꺼지는 거야. 이제 해외 취업을 생각할 때 저는 비자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페이 다음으로. 근데 이 비자 문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미 워킹홀리데이를 소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캐나다든 호주든 취업을 하는 상태라면 사실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 후에 예를 들어서 1, 2년이 지나고도 나는 필라테스로서 더 일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비자가 충족이, 그러니까 워킹홀리데이가 이제 이미 나이가 지났다거나 충족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내가 다른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해외에 가야 된다 하시면은 사실 저는 무조건 캐나다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학생 비자라던가 그 워홀이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내가 따로 비자를 연장을 해서 학업이랑 일이랑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필라테스 강사들도 LMIA라고 해서 취업 비자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캐나다가 훨씬 나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가 보통 좀 캐나다가 다른 게, 이거는 그냥 TMI 뭐 센터들의 특징인데, 호주에는 필라테스 센터가 되게 많아요, 스튜디오들이. 근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 단독 필라테스 스튜디오만은 잘 없고 모든 거의 클리닉에서 필라테스를 같이 병행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비자 지원을 받아서 오시는 강사님들이 일하시는 곳은 대부분 이제 그 클리닉 안에 들어가 있는 필라테스 센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호주랑 다른 부분이 아무래도 클리닉이다 보니까 재활 쪽을 조금 더 선호하시고, 재활 쪽 필드의 경험이 있으시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된다던가 취업을 하실 때 유리하신 것 같아요. 언어도 되게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영어. 사실 영어는 필수입니다. 필수예요. 진짜 무조건 해외 취업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 분들만 티칭을 하다 가실 게 아니면은 영어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를 못하는데 일을 할 수 있냐? 그건 사실 제 대답은 예스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진짜 영어를 진짜 못했어요. 좀 부끄럽지만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썼던 방법은 처음에 이제 유튜브에 요즘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거기에 필라테스 이렇게 시퀀스를 검색했어요. 그 다음에 자막, 타이틀을 키고 그거를 다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캡처해도 되니까 그래서 노트에 다 손으로 이제 받아 적고 그거를 진짜 미친 듯이 외웠어요. 그래서 처음 딱 그룹 수업에 들어갔을 때 그 이제 리포머 시리즈였는데 그 외웠던 50분짜리 이제 시퀀스를 그대로, 사실 다 기억 안 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큰 틀을 외워 놓으면은 그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필라테스 동작들은 큐잉도 다 다르고 티칭하다 보면 제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때그때 제가 또 이제 그 단어들을 그냥 뺄 거는 빼고 바꾸고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쓰는 그런 영어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다져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했으니까 다들 할 수 있다. 저는 지금도 계속 고군분투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제가 TMI를 말하자면 호주랑 캐나다에서 필라테스로 일을 할 때 비교를 해보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달랐어요. 호주 같은 경우는 여름이 되게 이제 사람들이 휴가도 많이 가고 바다도 많이 가고 이렇기 때문에 제일 피크 시즌이었다면, 캐나다는 특히 제가 있는 밴쿠버여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게 여름이 오히려 비수기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워낙 가을 겨울에 눈이란다, 죄송해요. 밴쿠버는 눈이 잘 안 나요.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해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뜨고 날씨가 좋은 여름에 다들 대부분 아웃도어 스포츠를 하러 많이 가세요. 이제 하이킹이라던가 뭐 레이크를 놀러 간다던가 아니면 바다, 그러니까 밖에서 할 수 있는 골프 그런 식으로 운동을 되게 어떻게든 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름에는 사실 인도어 스포츠, 특히 필라테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처음에는 저는 조금 당황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여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노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어서 나중에는 오히려 이게 좋더라고요. 저도 여름에 적당히 수업을 하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이렇게 바다에 간다던가 하는 노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레이크를 간다던가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게 더 맞다고 저한테 그런 생각이 요즘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호주는 보통 비수기가 이제 12월, 그때 보통 모든 회사들이 거의 다 한 달씩 쉬기 때문에 센터 같은 경우는 거의 맥시멈 2주는 모두 문을 닫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2월에는 이제 스튜디오들도 2주씩 쉬고, 또 스튜디오가 쉬지 않더라도 회원님들이 보통 한국 회원님들은 그때 12월 통으로 이제 한국을 많이 갔다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제일 널널하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여름이네요. 비슷하네. 아무튼 호주에서 여름에 필라테스 일할 때는 거의 못 쉬었던 것 같아요. 그 12월을 빼고는. 그래서 그 전까지 정말 미친 듯이 바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수기, 비수기의 차이점. 제가 뭔가 되게 많을 것 같았는데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